초선 의원으로서 당차게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관실 의원님을 모시고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초선 의원으로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안성시의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민의힘 5분 그리고 민주당 3분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선으로서의 당대표라는 어려움보다는 사실 집권 소수당의 당대표이기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8대 안성시 의회는 상임위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뭐 조례, 예산, 행정, 감사 그리고 또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또한 다수당이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민주당의 목소리가 원내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지역구에서 이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모인 만큼 우리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의견과 그다음에 모든 시민의 바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운영을 이뤄나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는데요. 밖에서 바라보는 의회와 직접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다른가요? 네, 사실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안성의 발전이 인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의회에서 안성시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실제 6개월이라는 의정 활동 기간이 저한테는 참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의회 활동이 정치적 활동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 좀 힘듭니다. 사실 안성시의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안성시 행정을 견제하는 데 너무 많이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이 뭔지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자로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 그리고 조례 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뭐 시의원은 생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은 일 중 아쉬웠던 점과 또 이것이 내가 참 잘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이 예전에는 저소득층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안성에 계시는 19세 이상의 시민분들에게 평생학습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조례 개정이 나왔습니다만 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평생학습 연간 이용자 1만 5천 명에게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15억 수준의 예산이었는데요. 재정 자립도에 관한 예산 문제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같은 시기에 상정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당이 한 1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40억 원 정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게 이제 가결이 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40억을 그리고 헌법에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성 시민들에게 15억을 이렇게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40억은 통과가 되고 15억은 안 돼서 사실은 그 예산 집행의 기준이 너무 달랐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소소한 민원을 듣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참 소중하고 보람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쉽게 행정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게 활용하는 그 창구가 사실은 시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에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핀 사항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안성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이제 연령별로, 사업별로 균형 있게 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이제 안성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청장년,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좀 골고루 예외 없이 담겼는가 이제 꼼꼼히 챙겨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성시에서 주력으로 준비하는 반도체 관련 사업,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2.0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신 주민 참여 예산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심사의 정확한 기준과 삭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들, 그다음에 아이들 아침 간식과 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농업 정책에 대한 예산들, 특히 이제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네, 삭감이 맞습니다.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삭감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민을 볼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인지,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갖다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례를 담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안성시의 관계도 그렇지만 안성시 의회 내에서도 아직까지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시민들의 각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각자의 독립기구로서 시의원들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당연히 시민분들께 저희는 마땅한 또 지탄을 받을 거고요. 당대표끼리 본 예산에 관련해서 합의된 게 있나요? 저희가 본 예산의 개수 조정표를 받고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이제 심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자 의원들이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삭감이 됐었던 부분 중에서 꼭 올 한 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 한 해를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피력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수 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된 사유나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저희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의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당대표와 협의를 할 것을 종용을 했고 당대표끼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님께서는 본인의 의견보다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을 좀 힘들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철회가 되는 과정이 어떠면 합당한 이유를 좀 들었더라면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납득이 되지 않은 이유에서 이 예산안은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다라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본 예산 심사에 관련돼 있는 삭감에 대한 내용을 원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하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수당이신 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할 몫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퇴장을 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외투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수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겁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의원님 공약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한 공약은 이제 교육, 생활 안전, 의정
그다음에 환경 농협 분야 등에 이제 한 1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취임 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한 11개 정도로 학교 노후화 시설 교체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평생 학습마을 구축, 그다음에 초중고 아침 간식 제공 추진, 그다음에 행복 주택을 조기 완공하는 것, 또 금석천 이제 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 삭감이 된 것들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준비 중인 조례가 저희가 안성시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또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새해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이제 새해 각오는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의원으로서 2023년도 이제 내년을 위한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2023년도 올해에는 삭감된 예산들과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욱더 책임감 있는 시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안성시의 미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 안성의 먹거리, 반도체 관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위해서 토끼처럼 뛰어다니면서 안성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우리 동네 시의원 이관실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의원님이 되길 정말 희망해 보고요. 또 맹추위에도 달려오신 의원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